저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이철규 뭐 이철규, 박수영 뭐 이용 뭐 이런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안철수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안철수가 떨어뜨리게 하는 거잖아. 이건 당규 위반이지. 세 이건 윤리위원회 회부해야지. 세 분을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이건 제명해야 되고. 제명.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공천 주면 안 돼. 당을 물러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주면 안 돼. 이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이건 완전 이건 조폭들이지. 조폭주에서 조폭 똘마이들만 하는 짓이지 이게. 응? 이분 똘마이면 조폭 대장 누구였을까요? 대통령실. 오늘 그 뭐 무슨 뭐라 이 당이 뭐 자기네들 하수인들이야. 당이 그럼 뭐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사람 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시키고 이게 지금 대통령실 할 짓이야 당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그것도. 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 대표 정치 구단들의 쓴소리를 듣는 한판 쓴소리 시간. 자, 영혼의 단짝 두 분은 오늘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마이크와 멀거 계십니다. 가까이 마이크 시간에. 예, 우리 진 작가님이 도와주실 정도면 정말 가까이 안 하시는 거죠. 마이크를 멀리. 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 수정을 좀 해주실 게 있는데요. 예. 그 이재호 고문께서는 정치 구단인 건 맞는데 예. 정는 정치 초단. 5선인데 여전히 초단. 그래 5단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두 분이 오시니 또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전 장관 관련 판결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호 고문님부터 잠깐 말씀 주시죠. 법원의 판단이니까. 예. 구형이야 뭐 5년인데. 검찰의 구형. 네, 구형이 5년인데 2년을 줬으니까 뭐 좀 반보다 깎아줬으니까 뭐 대충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적당했다. 예, 적당히 하는 거죠. 되게 구형의 반 정도 선고를 하니까. 어쨌든 그 조국 전 장관 뭐 그 가족에 대한 불행한 사태라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뭐 저희들로서는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냥 일부 유죄 1심 판결이지만 일부 유죄 또는 일부 무죄였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말을 방송에서 말을 들으니까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억울함이 없도록 상급심에서 그 밝혀지길 바라고요. 다만 이제 조국 그 전 장관과 관련된 또 정경심 교수 건과 관련된 민주당의 지난 저희들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라든가 또 입장 이런 부분은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깊은 성찰과 또 거기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분들의 좀 더 치열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늘 실수를 또 똑같은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들이 너무 좀 어리석게까지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 민주당이 국민들이 갖고 계신 내로남불이라든가 위선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패거리 의식에 또 진영 논리에 젖어서 자기 객관화 또 분별력을 잃고 했던 행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그 성찰을 하고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할 때 이제 기소한 부분이 12개 항목이었죠. 그 중에 이제 3개만 유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검찰도 이게 좀 법원의 판단이 좀 부당하다. 근데 물론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샅샅이 그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참 그렇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그러나 검찰의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행태는 과잉 수사였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뭐 결과가 일부 유죄, 무죄 나왔고 또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잉 수사였다는 일단의 한 면을 보인 건데 그렇게
사람들을 먼지 털이식으로 해버리면 살아날 도리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명의는 그 병소, 그 병의 원인이 됐던 그거를 정확하게 도려내서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의술을 보여야 되는데 마구 찔러대는 말하자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 도구가 칼이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것들이 검찰이 여러 차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 또 검찰의 불신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여러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도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 여전히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저희 당의 수사.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그 말하자면 마구 찔러대는 것 어느 거 하나 뭐 이렇게 결말이 내어져서 빨리빨리 하지를 않고 결론을 내지 않고 질질 끌고 뭐 말하자면 그 비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식의 그런 행태는 저는 정말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이다라는 점 또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인디언 기후제는 조국 수사 때도 나왔던 얘기고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렇거든요. 이 사법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대응해야지 정치 문제하면은 저도 그때부터 경고를 했거든요. 예. 그럼 검찰은 자기 조직에 명운이 걸렸기 때문에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 설사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번에 예. 그게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6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뇌물죄를 기소한 거 누가 봐도 좀 과도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뭐냐 청탁금지법 위반 이건 맞죠. 그러니까 적절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라든지 사모펀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몰랐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거든요. 예. 그래서 증명이 남김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온건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입장을 발표할 때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이 사모펀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제 십자포화를 퍼부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오늘 사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이 멘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사의 의도, 개시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지 않느냐라는 상당한 의심이 되고 예. 그야말로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그에 대한 수사기관이 공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했다기보다는 예. 그냥 뒤져서 끝까지 찾아내는 형국이 됐고 그중에 물론 밝혀져서 죄가 드러났다면 뭐 처벌받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예.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할 수 있는 또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삶이라는 것이 먼지도 묻고 때도 묻을 수도 있는데 예. 뭐 그것이 제가 뭐 정당화하는 건 허용돼야 아니지만.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마구제비의 수사권의 발동은 저는 옳지 않다. 그 당시만 해도 사모펀드니 뭐니 할 때 얼마나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죽일 놈이다. 사회적으로 그냥 거의 매장시키다시피 낙인을 찍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 지나서 할 때 지금 이제 뇌물 아니다라고 하니까 참 허탈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뭐 600만 원을 갖다 뇌물로 받던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이 그 당시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했지만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재계 혐의인가는 정경심 교수에게서 유죄가 선고된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약간 사태를 좀 호도하는 듯이 이게 나가는 거 이게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사건에서도 자꾸 그러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검찰은 더 악물고 수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 교수님 말씀에 사안의 뭐 죄와 형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 행태 중에 과잉적인 거, 또 지나친 거 또는 막 찔러대는 그런 행태. 제가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합니다만 그런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의가 병소를 도려내는 의술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그리고 마구제비 수사를 끝없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한을 정해서 신속하게 결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들은 그걸 바라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피곤해하고 있고 실제 그런가? 검찰이 과연 이걸 공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고 또 이제 저희 쪽에서는 가뜩이나 정치적 적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더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검찰의 행태 또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결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증거와 법리로서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의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굉장히 이제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십니까? 나는 이게 3년 끌었잖아요. 3년 2개월 3년 1심까지 끌었는데 예. 이 재판 그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 그 재판부가 상당히 그 공소 내용을 잘 그 꼼꼼히 봤다. 꼼꼼히 보고 상당히 그 고심해서 판결한 흔적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방금 진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무죄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죄를 했거든요. 우리가 봐도 저건 좀 뭐 너무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저기 저 최가욱 명 인턴 활동서 그거라든지 예. 그 다음에 뇌물수수 부분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뭐 그 조민의 장학금 명목 및 예, 재단 수수. 신고 소명 부분이라든지 예. 뭐 펀드 운용 위정교사 부분이라든지 또 정보 저장 그 김경록에 대한 정보 저장 은닉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 다 무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할 때도 검찰이 이건 조금 무리한 기소였다. 무리한 기소였는데 그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국 사건을 갖고 그 기소하고 재판을 끌어온 것에 비해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 사건을 그 시끄럽게 한 것에 비해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나도 뭐 그런 전화 몇 개 받아 흥분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흥분하는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뭐 이년이 말이 됐냐고 뭐 받았는데 예.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재판부가 정확히 적절하게 잘 선고를 판단했다? 한 거예요. 예. 예. 2년 정도면 뭐 좀 1심까지 3년 2개월 걸렸는데 예. 이제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뭐 언제쯤 이게 끝나갈까요? 이게 불구속 재판은 기한이 별로 없잖아요. 뭐 그냥 법정 구속은 안 한 상태니까. 끄는 대로 끄는 거니까 아마 그 오래 가지 않겠어요. 항소심은 1심에서 이제 증거 증인들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되는 새로운 증거를 그것 마구제비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은 1심보다는 좀 짧아질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법리적인 원심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 1심에 지금 3년여 끌고 온 것보다는 좀 짧을 것이다. 짧을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김 소장님 짧게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제 진 작가님이 뭐 민주당이 자꾸 프레임을 전환한다고 하시지만 이 사건의 시작에는 조국이라는 자가 민정수석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등 사업 등을 포함해서 대규모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대선 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 애시당초 최초의 문제 제기였고요. 그 문제 제기가 검찰이 그렇게 떠들면서 막 치고 나가다가 그때 당시 야당도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치고 나가다 잘 안 되니까 불법적으로 구해서 결국은 출처를 밝히지 못했던 조민 씨의 그 생활 기록부 고등학교 공개돼서 안 되는 자료인데 경찰이 어떻게 유출했는지 결국 모른다고 결론 내리고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걸 들고 나오면서 이제 입시 비리 문제로 가서 이제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유죄받은 부분 말씀하시는데 사모펀드라는 것은 사적으로 돈을 모아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망각하고 이런저런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욕심을 부렸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받은 것과 조국이라는 공직자가 자기의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꾀한 것 사이에는 정말 큰 간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 교수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재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유무죄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양쪽 재판부에서 공의 유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좀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특히 우리가 그 간과해서는 안 될 거는 이 3년 2개월 끌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의 대부분이 지난 정권 하에서 일어났고 지난 정권 하에서 재판이 진행됐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은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 김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뭐 법원에서 유죄 무죄 갈아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에서 그 정치적으로 이걸 접근해서 뭐 이걸 그 공격하거나 또 이걸 판결 자체를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건 뭐 이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느 정권에서 있었든 간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뭐 그쪽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용하고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 행태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우리가 좀 법학의 권한이 행사할 때는 범위와 한계라는 걸 늘 염두에 둡니다. 아무리 어떤 목적이 있고 해야 될 당위성이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수사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특히 날카로운 칼날을 갖고 있는 수사권의 발동은 특히 필요하고 최소한 그리고 과잉 금지의 원칙 하에서 비례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기준에 볼 때는 그렇지 못하고 과잉이고 또 오작동한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점은 꼭 조국 수사건만 아니라 그 전에도 또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요. 기소를 할 때는 다 유죄를 받기 위해서 기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5개나 무죄가 나왔거든요. 12개 중에 3개가 무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조국이 무죄 받은 게 이게 무죄 이게 전부 쭉 보면 이게 전부 8개에서 9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죄가 이렇게 여러 건 나왔다 가는 거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검찰도 수사 행태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해야지. 예. 고모님 저 전에 그 구속당하시고 저기 교도소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 검사들 행태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검사가 아니라 깡패들이니까 조폭들이니까 그 사람들 지금 잘 먹고 변호사 개업에서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판 감옥 갈 때 군사 정권 때 검사들이 그걸 검사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정권에 꼭도 가시고 뭐. 근데 지금 깡패들이지. 민주당에서 반성해야 될 건 뭐냐면 자꾸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해서 정경심은 5년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조국은 2년을 받았잖아요. 2년의 실형, 5년과 2년의 실형 굉장한 중죄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죄다. 지금 그런 사람 저 민주당에서 그런 아니 한 2년 동안은 그거 공식 입장이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재명 그러는지. 이슈는 잠시 후에 또 다룰 때 얘기하고요. 요거 뭐 조국이 거는 길게 말할 거 없고 요 정도 합시다. 길게 얘기하셔서 뭐 판사가 2년 줬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 그 이야기 할 게 많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가 봐도 그건 진짜 그 말도 안. 그래서 제가 일단 잘 정리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분 박수만 치고 있으려고요. 예, 안철수 의원과 이제 김기현 의원이 지금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도 지금 친윤이 아니고 반윤이다라고 공격할 그런 모양새예요. 대통령실에서 안 의원이 윤심 8일을 하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안 의원을 지원한다는 건 분명 사실이 아니다.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2가지만 지적할게요. 하나는 소위 당의 친윤이라는 사람들, 윤핵관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 집단 린치를 가하잖아요. 거의 집단 린치 윤핵관 의원들이 지금 테러 수준이지. 방송 출연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당규에 보면 현역 의원들은 그 당 경선에 참여를 하면 안 되고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당규에 그래 돼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진석 위원장도 현역 의원들은 양쪽 캠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특정 후보에 대해서 당선되거나 하거나 떨어뜨리게 할 목적으로 활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이철규, 박수영, 이용 이런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안철수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안철수가
떨어뜨리게 하는 거잖아. 당심과 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당규 위반이지. 그 세 이건 분을 윤리위원회 해부해야지. 세 분을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이건 될까요? 제명해야 되고 제명.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공천 주면 안 돼. 당을 물러나게 만들잖아요. 공천 안 줄 사람이 굉장히 아, 많네요. 고모님 두 번째. 공천 받으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아니 안 주면 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공천을 주면 안 돼. 이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이건 아닙니까? 이건 완전 이건 조폭들이지. 조폭주에서 조폭 돌마이들은 하는 짓이지 이게. 응? 그다음에 이분 두 똘마니면 번째. 조폭 대장 누구였을까요? 예, 아무튼 대통령실. 예. 오늘 그 뭐 무슨 뭐라 대통령실에서 조선일보다 흘렸잖아요. 안철수는 뭐 윤심이 아니라. 윤심이 아니다. 예, 사설 이거는 그러면 안철수가 윤심이 아니면 윤심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거지. 이거 뭐 대통령실 뭐 핵심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했다니까 예, 대통령이 육서에 아니니까 예. 대통령을 뭐 이야기할 건 없지만은 네. 대통령실 이런 태도는 이거 옳지 않지. 예. 이 당이 뭐 자기네들 하수인들이야. 당이 그럼 뭐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사람 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시키고 이게 지금 대통령실 할 짓이야 당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윤석열 그것도 예. 정부 대통령실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대통령실이 이렇게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예,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예.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거는 아하. 이거는 전당대회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예. 당의 발전에 저하기 때문에 네.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에 경고를 해야 합니다. 정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 좀 자중하라고. 자중하라고. 이 말이 되느냐고 이게 다 일절 고모님, 공다인데. 고모님 저 하나 고모님 말씀을 나 들으면서 좀 덜 끝난 하나 더 할게. 아니 잠깐 넘어가기 전에 하나 확인을 예. 제가 궁금해서 짧게 해주세요. 하나 아니 내가 속도 나갈 때 계속 해야지. 아니, 지금.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철규 박수영 박수영, 박수영 이용, 또 이용 이용 의원. 예. 이용 하여튼 뭐 가수 말고. 의원들 그러니까요 그런 의원들이 조폭의 똘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조폭은 누굽니까? 조폭 대장 아까 제가 지나가듯이 예. 여쭤봤는데 그거 조폭 대장 누군지- 누굽니까? 그걸 뭐 내인데 물어봐 생각해봐. 그건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걸 그러면 저기 다 아니 그 보통 그 뭐죠 친구보험 부산 쪽이던데. 그걸 뭐 다 일일이 물어봐. 이게 참. 궁금해서요. 예. 예, 계속해 주세요 이재호 고모님. 그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하나는 대통령실. 하나는 대통령실. 예. 하나는 또 대통령실 하나는 더. 오늘 보이 무슨 뭐 김영우 김영우 의원은 전 무슨 뭐 의원에 전 대해서 의원을 해촉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 해촉했는데 예. 우리는 김영우 의원이 뭐 국민통합위원장 아닌지도 몰라. 위원, 국민도 위원. 몰라. 예, 몰랐죠 다. 그리고 그 자리가 뭐 내가 보니까 국민통합위원이 25명이나 되는 거고 예. 일이라는 게 한 달에 2번 회의하면 회의할 때 여비 20만 원씩 주는 건데 그건 뭐 대단한 자리라고 무슨 뭘 해촉하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그거는 또 내가 알아보니까 본인도 그 안철수 위원장 캠프에 무슨 전대위원장 맡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냐?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예. 이 통합위원회 회의에 못 나가겠다. 아하. 그러니까 양해해달라. 예. 양해한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양해한다고. 그런데 그걸 뭐 느닷없이 뭐 대통령실에 뭐 해촉한다고 뭐 엄청 권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집안이 되겠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직 이걸로 보면 이번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안 늦었습니까? 대통령실은 음정 중립하고 대통령실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립입니다. 누가 대표가 되든 당선되는 대표와 대통령실 잘 협조해서 국정을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진 작가님 오프닝이 그거였어요. 예.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이어서 좀 똑같네. 이제 그분이 그만하시고 이제 이상민 의원님 제 차례입니다. 늦지 않았다고 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요. 이미 뭐 싹이 돌았고요. 싸게 들어. 이미 뭐 이준석 당대표 가만히 있는 거 멀쩡한 사람 날렸고. 막 법과 저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몇 번 하고 법원에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까지 혼나면서까지도 마구잡이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비대위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전당대회 치르는 겁니다. 너 안 돼. 유승민 안 돼. 다음에 누구 안 된다고? 나경원도 안 돼. 막 집 받고 막 뭐 둘겨 패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안철수 양강구도가 된다고 하니까 또 뭐 안철수가 되느니 안 되느니 나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호 고모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씀입니다. 늦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말은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해야죠. 늦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오늘이 등록 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이미-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까지는 뭐 누가 할지도 모르니까 그건 뭐 이러나 저러나 좋은데 오늘 등록해서 이제 출마자가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이거야. 아니 더 이상 개입이 하긴요. 이미 더 이상- 개입했는데 발을 디뎌놓고 늪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럼 이제 지금까지만 내 개입했고 앞으로는 개입 안 하겠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대통령실의 개입이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 고모님처럼 좀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분들이 그만하라고 경고하면 이 사람들 움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개입은 대통령의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아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으로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조언하시는 내용들이 좀 받아들여질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 내가 한 번 더 강하게 이야기하지.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본인이 지금 당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본인이 생각대로 지금 그렇게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책임은 다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사람이 만약에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린치를 해서 그 사람이 떨어졌다고 하면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조용하겠습니까? 결과에 승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무리 정치를 처음 하셨다 하더라도 제발 참으시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니, 더 이상 당에 그러니까 개입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이재 후환이 고모님께서는 좀 이렇게 아주 절절한 충언을 해주시는데 이재호 고모님의 그런 충고가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상임 고문도 고모님이 해촉되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상임 고문 해촉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에서 고모님 상임 고문 말씀을 해촉 들으면 한 8시 30분쯤에 이재호 상임 고문 한판승부 출연 후 후 상임 고문 해촉 아 진짜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한판승부에서 발언이 문제가 돼. 나는 뭐 사인 고문 해촉할 잠칭 그저 보수 참치 보수 참치 해촉해도 좋은데 해촉해도 그 나를 해촉하는 건 좋은데 예. 나를 해촉하더라도 예. 대통령께서 더 이상 당에 관계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예. 보기엔 정말로 내가 간절히 내가 호소를 드립니다. 고모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저 이재호 고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아, 제가 그래요? 보면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호 고모님은 하나 한국 똑같은 정치를 겁니다. 너무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는 걸 정반대로 하잖아요. 민주당은 동병상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 한반 승부에 나와서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소용도 없네. 아니 그 아니, 듣고는 있습니다. 이게 듣고는 있고. 여론 형성에 이제 예. 영향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윤핵관하고 대통령하고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데올로기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승리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승리한 건 김정일 위원장 댁이 아니다. 둘째 이준석 덕도 아니다. 방해만 했다. 세 번째 안철수 단일화 이것도 아니다. 누구 덕이냐? 우리 덕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공식에 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사실 정치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 등에 업고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막 몰아붙이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제가 여기 고모님 오기 이거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원칙적으로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고 대통령한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여당하고 이 대통령실 함께 간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당무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끌고 가는 게 이게 꼭 나쁜 겁니까? 나쁜 거지. 그럼 당의 대표가 있고 원내 대표가 왜 있어? 당의 지도부가 왜 있어? 대통령이 알아서 사치고 파치고 다 하지. 대통령이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 다 하지. 예. 대통령 당의 당 대표이고 당의 지도부가 있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거는 지원하고 잘못하는 거는 교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예. 그러기 위해서 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당이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실에 전하라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전하는 게 당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응? 아까 그리고 예. 또 오시다가 아니, 김 소장님은 왜 괜히 내가 틀린 말씀을 하셔가지고 혼나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청취자들 입장에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대학 교수로 있는 그 후배들인데 전화를 받았는데 예.
안철수를 뭐 지지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당원도 아니니까 뭐 그 교수가 국민의힘에 무슨 뭐 예. 대표가 누가 되든 관심이 없는데 예. 그러나 자기가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멘트를 보고 이 생각을 하더라고. 그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예. 자꾸 안철수하고 윤 대통령하고 뭐 사이가 나쁘다 뭐 이간질하는 대당년하고 뭐 철학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왜 했냐 이거야. 대선 때. 그때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 할 때 난 안 한다 해야지. 그럼 당선됐겠냐? 안철수 때문에 당선됐냐? 안철수 때문에 떨어졌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인수위원회 때 오늘도 신문에도 내 얼핏 봤는데 안철수가 하루 참석했다. 안철수 대표가 요구하는 뭐 교육, 과학, 보건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기가 전문 분야니까 그렇죠. 자기가 추천한 사람을 장관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가 삐져갖고 반나절 예. 제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 제끼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인수위원장인데 이게 제끼면 되겠네 해서 그날 저녁에 딱 가서 식사하고 뭐 좋게 해서 해결하겠다.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친유이란 사람들을 뭐 인수위 때 안철수가 뭐 제끼고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뭐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면 예. 만약에 안철수 쪽에서 그럼 내 다 까겠다. 후보 단일화하고 저녁에 맥주 먹고 술 먹고 어떤 대화가 이야기한 거. 있는지. 내가 자기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다 그날 다 바뀌겠다. 누가 거짓말쟁인지 인수위 때 내가 다 까겠다. 이렇게 나가면 당 꼴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제발 대통령실이나 친윤이란 사람들 쓸데없이 설치지 말고 온갖 때 졸사거리고 나서면 되냐고. 친윤이란 사람들이 제발 좀 입 다물고 전당대 끝날 때까지 어디 대만이라도 가든지 전당대 끝날 때까지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럴 때면 자기네들 미는 사람이 될 것도 안 된다고. 대만이가 있어라. 전당대회 끝난 후에도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 네. 당원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지금 윤핵관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장핵관 나와가지고 예. 내가 진짜 상임 고문이잖아요. 그렇죠. 상시 고문. 예. 내 스스로 상임. 뭐 해촉시키십시오 소리는 못하지만은 가만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세사에 무슨 국민통합 무슨 위원인가 뭔가 김용호 전 의원 25명이나 되는데 예. 그걸 뭐 해적하고 자족할 게 뭐가 있어. 전년대 끝나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건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예. 공직자도 아닌데 예. 이렇게 권력을 낭비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조금 길지만 꼭 들어야 될 게 있어. 노자가 말이야. 제가 왜 듣습니까? 우리 이 의원 들어야 돼. 노자가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노자 이야기. 제일 훌륭한 지도자는 뭐냐? 예.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지도자다.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지도자다. 있는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하고 없으면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제1부 첫째 지도자고 최상의 존재감. 그런 노자에서 태상이라 그래서 그때자도 성자. 그다음 지도자는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뭐 칭찬하고 이런 지도자고 2번째. 2번. 세 번째 지도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겁나고 뭐 공포 정치. 뭐 이런 거. 마지막 네 번째 지도자는 돌아서서 욕하는 거. 앞에서는 예하고 돌아서서는 방송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지도자를 이야기해서. 예. 그럼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노자가 이야기한 네 가지 유형의 지도자 중에 몇 번째 해당하는지 좀 잘 살펴볼 앞에서 필요가 욕합니다. 알겠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욕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할 말 다 했다. 난 간다. 천하람 당협위원장,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그게 젊은 나이에 또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 천하람 변호사의 출사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의원님. 글쎄, 뭐 그분의 뭐 개인적인 역량이나 그건 뭐 잘 모르겠고요. 네. 뭐 패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배경에 이준석 당대표가 뭐 지원한다 이러는데 이준석 전 당대표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좀 기회주의적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멀쩡한 당대표 자기가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하고 전 국민 여론조사로 적법하게 선출된 당대표인데 힘의 윤핵관이니 뭐니 아주
부당한 불법한 힘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서 싸웠어야죠. 더 강하게. 그렇죠. 아니면 뭐 대충 뭐 그냥 뭐 판결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유야무야 됐거든요. 다음 주에 책이 그러다가 나오네요. 갑자기 조용히 뭐 자맹하는 듯하다가 예. 다시 나와서 누구를 뭐 지원한다 이런 모습이 별로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불리한 상황이었다면 그때 맞서야죠. 불리한 상황이고 잘못된 상황이었으면 그때 맞서서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때는 맞서다 유야무야 하다가 예. 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쭉 빠져서 있다가 다시 나와서 본인도 아니고 누구를 뒤를 밀겠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까 뭐 조폭의 뭐 똘만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이 정치인들 당대표 나가는 사람들이 똘만입니까? 이준석을 넘어서겠다고 천하람 변호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뭐 그렇게 얘기는 말은 뭐 하지만 예. 그렇게 비춰지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뭐 뒤에서 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람. 하람 그 변호사의 오히려 앞길에도 그림자를 띄우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열심히 나갔으면 독자적 힘으로 해야지 이준석의 힘을 빌려서 하면 안 되죠. 본인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재호 고모님은 아니 뭐 남미당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해. 저희 당은 뭐 할 얘기가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없어서. 예. 자, 아니, 이재호 참. 고모님 후배들을 보실 때. 전하람 그 변호사. 씨는 사람 좋죠. 똑똑하고 순천갑 좋고, 당협위원장. 또 의지도 있고 아하. 이름도 멋있잖아요. 하람. 이름도. 예. 그런데 예. 그런데 당의 대표는 오기로 나서는 게 아닙니다. 아, 오기로 나오신 것 같아요? 당 대표는 기분으로 나서는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요즘은 뭐 대표가 최고에 나선 사람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완전 기분 풀어야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건 좀 나는 뭐 어떤 철학을 갖고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예.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꼭 나왔어야 됐나? 거기에 뭐 나온 사람들이 하도 한심하니까 뭐 그렇게 뭐 치고 나온다 그래도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예. 어쨌든 대표란 자리는 오기로 나온 게 아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이 현 주소를 말하는 현 겁니다. 주소를 말하는 국민의힘 민낯입니다. 음. 당이 이게 얼마나 뒤죽박죽이고 당이 형편 없으면 그냥 뭐 전당대회 한다 하면 뭐 대표 나서고 또 누구는 안 된다 했다고 싸워쌌고 이걸 누가 집권당이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 당의 상임 고문이긴 하지만은 예. 누가 이 당을 집권당이라는 그 어떤 권위나 지위를 갖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에 당은 자체 정화부터 먼저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전국을 좀 이끌어가고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당이 돼야지 국민들이 걱정하는 당이 되면 되겠냐고. 걱정거리가 또 늘었어요. 근데 뭐 천공 스승이 또 나타나. 또 뭐 있어? 예, 그 천공 스승이. 천공이 뭐 천하람 형님이야? 아니 그런 형님 아닙니다. 같은 천이 아니고 그분이 관저결정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과 인수위 의원과 함께 공관을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래서 이제 경호처장이 절대 아니다고 또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게 이제 호사가들이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또 이게 국방부 전 대변인이 책으로 내용을 쓴다고 하니까 이게 좀 사실이 아니냐. 역술인 천공. 아니 그분이 천공이라 하는 분이 스님이요? 역술가랍니다. 강연자입니다. 강연자. 강연자라는. 예, 유튜브에서 아침마당처럼 매일 그 설법을 하는데 법문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승은 아닙니다. 스님은 아니고. 네. 예. 그러면 뭐 법문을 하는 도에 통달하신 분이죠. 그분이에요. 주장. 예, 저 화면으로 저쪽 나오고 있는. 저 무당과야. 보시면 저기요. 저 화면에. 우리 사회자님 제가 예. 좀 말씀 좀 예, 드릴게요. 이상민 의원님 말씀. 이게 그냥 뭐 호사가들 사이에 천공이 뭐 개입했니 안 했니 그런 풍문 차원이 아니고 풍문이 아니고 이미 국방부의 고위직이 쓴 책에 대변인 아주 출신. 공개적으로 그 육군 참모총장한테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들었다. 라는 얘기가 명기대에서 나온 이상은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경호처장은 또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또 그 고소고발도 있는 상태고 예. 그러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그 부인 김건희 여사. 씨와 관련해서는 예. 천공 그분의 인물이 계속 주의를 맴돌고 있습니다. 예. 뭐 있는데
뭐 영빈관을 없애고 뭐 하는데 들어가느니 마느니 붙어 있어 여러 청와대를 소리가 옮길 있는데 때 아주 조언을 받았다. 뭐 국방부 이런 얘기들. 고위직 전 그분의 대변인. 저술에서부터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온 이상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대통령실도 뭐 사실무근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책임지고. 예. 그리고 경호처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관련된 또 뭐 윤핵관이 그 자리에 한 명 있었다.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실이 해명해 나서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름을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네. 아주 한인물하게 생겼네. 예, 이재호 군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연세 거의 분의 되지. 얼굴을 지금 박근혜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 그 누굽니까? 그 저기 국정농단이 예. 그 그림자가 예. 그 그림자가 그 잊혀지지도 않는 터에 예. 대통령과 그 부인 주변에 국정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대통령 관저를 정하는 건 국정의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해. 그런 사인이 또 역술인이 이 관련되고 네, 아직은. 어쩌고 저쩌고 아니 제 말씀 그러니까, 들어보시니까요. 예. 지금 어쨌든 한 거리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이 아니. 객관적 자료로 제기된 근데 이건 좀 인상은 다른 문제와 달리 좀 밝혀져야 된다는 다른 얘기는 문제와 달리 사실인데. 이거는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굉장히 가능하고 검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보면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 저분이 천공 연세가 스승. 어떻게 돼? 생각 외모에 비해 상당히 좀 젊은 것으로 알려지고 연세. 있습니다. 정이 공개된 바는 없는데 60대 우리 중반인 걸로 나이대는? 나와 있습니다. 60대 예, 중반. 의원님보다는 60대 중반. 어린 그래. 상태입니다. 예.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나이 많은 게 어려우니까. 예. 자, 근데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 천공이라는 오늘 인물을 뭔가 저 사람 예. 고발하지 않았나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 부승찬 전 대변인과 기자를 이제 그러면 고발을 했죠. 고발인 조사 고발하면 저 실체가 드러나겠네. 그렇죠. 예.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지 CCTV 뭐 하고 고발했으니까. 민주당에서 근데 네. 이제 그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그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지 만약에 않습니까? 객관적 예, 자료가 그 정도로 국방부의 대변인이 뭐 그냥 있는 자리 공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분이 자기의 저기 신변이나 여러 가지를 걸고 책까지 낼 정도 객관적 증거가 드러난 이상은 뭐 청문회에서든 어디서든 그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하든 또 대통령실에서 가부간에 예.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예.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 좀 그를 소상하게 소명을 해야지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 일은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지만 안 한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명합니까? 안 한 건 그다음에 CCTV 가치 없었다. 첫 번째는 그-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만 해도 또 무단구술 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 이번에 청담동 때도 녹취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 제2청담동 사태는 그 아니고 국방부 부대변인이 어떤 자기 상관한테 들은 얘기를 그 상관이 당직자가 당직 부사관인가 이런 얘기를 갖다 자기한테 했다 보고했다라는 말을 아니요.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공관 관리 책임자 네. 공관 그러니까 관리관이 공간 관리 부사관이 자기한테 그런 보고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육군 그러니까 참모총에게 말한 그러니까 얘기를 두 들었다. 단계를 들은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와전된 것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하나는 뭐냐 이 고발이 됐거든요. 고발이 되면 고발해놨으니까 경찰이 뭐. 사건을 갖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경계하는 건 뭐냐면 이게 계속되는 그 민주당의 그 혐오 정치 있잖아요. 그쪽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기다리면 이거 됩니다. 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풍문에서 오고 간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뭐 한다 그러면 괜한 정치적 공세고 과잉 공세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전직 그 고위직의 국방부에 그 저술에서까지 나왔으니까 예. 이런 부분은 의혹이 커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리고 민주당도 이재호군요.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예. 또 제2 그 김미겸 씨가 이야기한 제2 청담동 사태처럼 만들면 안 되고 민주당도 그 청담동 사태에 대해서 반성 좀 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실도 자꾸 뭐 걸치다면서 고발하고 뭐 그런데 아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지휘자인데 그 최고의 지휘자가 뭘 급히다면 고발하고 그래 사실을 밝히면 되는 거지. 예. 그래 이번 기회에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청고이게 됐든 망고이 됐든 간에 이번 만약에 청고이 말대로 뭐 관사를 어떻게 옮겼다든지 뭘 옮겼다든지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예. 뭐 청고이 어땠다 건진법사가 어쨌다 뭐 예. 그 무속에 의해서 대통령실을 옮기고 관사를 옮기고 뭐 운영하고 이런 것이 예.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대통령실이 아니다. 국가 원칙에 의해서 아르바이를 대고 사실을 밝히고 사실이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예. 다시 개입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成功을 기회로 예.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무속과 관련 관련된 풍문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해소할 수 정리할 있는 필요가 있어요. 고모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천공 이 사람이 이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건 이제 이 당시엔 윤석열 총장이 총장할 땐가 이제 퇴임할 그런 무렵이었는데 윤 총장이 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좀 도와주고 있다. 지금 돕고 있다.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고 열흘에 한 번씩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금 공부를 내가 시키고 있다.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칼잡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다. 천고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해두었습니다. 해두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 이 인터뷰에 대해서 거부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터뷰가 다 공개가 됐어요. 네, 공개돼. 이거 작년에 이미 공개된대요. 그럼 그 건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 지도자 교육을 잘못 시키고 내가 천고에 대해서 너무 내가 모르는 게 많고 많이 근데 그 대통령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유승민 후보가 그 문제 제기를 대통령 대선 후보 때 했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유튜브 보면 그런 분 아니다. 그런 분 아니라고 해명을 해서 이 사람에게 힘을 좀 실어줘 놓은 상태로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 아니면 어떤 분이라는 거야? 글쎄요. 뭐 좋은 분 아니 예, 당신들이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예, 그 그런 얘기 그만하고요. 사이비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여튼 이재명 뭐, 대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고발했으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고 조사 철저히 그리고 이 기회에 예. 대통령실이 뭐 걸핏하면 고발하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예. 그러네요. 국민들이 보기에 무슨 대통령실이 고발하는 건 힘없고 없는 사람들이 억울해서 하는 거지 힘 있는 사람들이 뭘 고발해 조사를 사실대로 하면 되지. 그렇죠. 밝히면 되지. 예. 그러잖아요. 예, 오늘 참 주옥 같은 말씀. 제가 볼 때는 고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고발을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네. 자, 이재명 대표 내일 장외 집회 나온다고 하죠. 우리 이상민 의원님 나가십니까? 상당히 하여튼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저는 불편하세요? 개인적으로 아. 그 장애 집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에요. 그게 그 목적도 그렇고 그 이 시점에 또 국민들이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고물가 난방비 뭐 등등의 하여튼 속 썩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이 추운 길거리 가서 지금 우리가 그 목표는 그겁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파면하라라는 그 김건희 씨 주가 조작에 대해서 수사하라. 특검. 뭐 이런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을 지금 제 1당이 좀 국회를 제쳐놓고 밖에 나가서 국민 보고대회를 하는 게 대국민적 소구력이 있을까? 실효적 면에서도. 우상호 의원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고 이제 휴일에 나가서 이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는 건데. 말이 그렇지만 휴일에도 국회 가서 있어야죠. 그렇게 굳이 길거리 가서 할 거리인가라는 점에 당내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이것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우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부는 뭐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나갈 거냐? 나가야 되냐? 그러면 당에서 지도부가 결정했는데 지금 빠지면 그것도 참 그렇다. 당인으로서 이런 곤혹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은 또 뒤에 서 있으시답니다. 뒤에 서 있다고. 가서 뒤에 서 있다가 뒤에 서 있으면 됩니까? 그것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마음이 당당하게 뭐 앞에 선 것도 아니고 또 뒤에서 마치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남다리 걸치는 격이 되고. 제가 이야기 한번 하면 우리 당에서 장외 집회는 제가 권입니다. 그 권위자시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5년, 15년을 야당을 하면서 장외 집회는 우리 당에서 제가 권입니다. 선두주자로서. 그 뭐 누가 감히 장외 집회를 왜냐면 얘기하느냐. 내가 제야 30년 하면서 장외 집회를 해오는데 내가 이골이 난 사람이잖아요. 2019년에 과문에서
저 소위 보수 집회로서 건국의 최대로 모았다고 하는 예. 300만 500만 집회했잖아요. 예. 그때 내가 조직 총괄 본부장을 해서 그 집회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문재인 퇴진을 물꼬를 튼 거예요. 아하. 장외 집회 내가 권인데 예, 권위자인데 장외 집회요. 그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함부하게 내가 해보니까 힘들죠. 할 때는 좋아요. 뭐 의기투합해서 야 나가자. 쌍말이야 뭐 우리가 국회만 있을 게 있냐. 나가서 하자. 해놓고 나서 마무리하고 국회로 들어오기가 아주 어색해요. 왜냐 그러면 장외 집회에 나가는 주장한 게 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안 이루어집니까? 소리만 질렀고 뭐 기분만 들떴지. 예. 끝나고 나면 여당권에서는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내가 야당 때 경험해 보니까 예. 우리만 피곤한 거요. 예. 들어올 때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인데 내가 민주당인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거 뭐 아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딴 거 다 좋은데 막 원내 일당이고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국회 안에서 승부를 걸고 바깥은 바깥 사람들 맡기고 장외는 나가지 마시오. 그 골치 자, 의원님 아픕니다. 20초. 근데 이제 20초. 저 이재호 고모님이 그렇게 충고를 해주시니까 예. 더 나갈 것 같아요. 뭐 그 말씀 내가 볼 거꾸로 때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위한 자유행위예요, 그거. 그래, 예. 뭐. 알겠습니다. 근데 야당이니까 당내에 지도부는 지금 뭐 나가기로 결정을 했고 했지만 예. 야당이니까 어쨌든 해보는 거지. 하여튼 당내에는 저와 같이 걱정하고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라 아주 죄송합니다. 자, 한판 쓴소리. 자, 국민의 이재호 상임고문님, 아직 반판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